제일 어려운 응급실 문제는 우리 서길춘 원장님 응급의학 전문하시기도 하셨고 외과도 전문하셔서 뭐 몇십 년 동안 현장을 계속 봐오셨을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도 응급의료가 계속 문제였거든요. 근데 문제의 내용이 점점점 변경되어 왔는데 계속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필수 의료 역량 자체가 줄어드는 게 근본적인 원인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랑 올해 저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그런 정책 영역을 뭘로 보시는지 좀 말씀 주십시오. 네,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관님이 저한테 던지신 질문이 개인적으로는 답변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개인적 답변을 하기도 어렵고요. 제 그동안의 응급 현장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참 해결책이 어려운 아주 난망한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첫째는 과연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, 응급 환자의 눈높이하고 응급실 미수용 관련돼서 또 응급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눈높이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에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.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응급의료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. 환자를 현장에서 처치하고 이송하고 그 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병원을 선정하는 것까지 하루에도 전화를 몇십 통 돌려야 되는 그런 문제.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. 그분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. 또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를 받으면 뭐하냐. 일단 배후 진료할 수 있는, 즉 마지막 결정적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배후 진료과가 없는데 오게 되면 오히려 환자가 더 위험해진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.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최근에 저희가 시범사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중증 환자를 먼저 응급실에서 받고 일단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만약 배후 진료과가 없으면 그다음 전원을 고려하는 게 맞지 않는가. 그게 차라리 현장에서 뺑뺑이 돌면서 환자가 생명을 잃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. 물론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부 의사들은 여기 동의하지만 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. 두 번째 문제는 현장에서 응급실을 선정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요. 이 과정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. 지금 대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119 대원들이 병원에 연락하게 되면 한 35개 병원에 경광등이 동시에 울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수용 가능한 병원이 그중에서 이제 수용 가능하다는 그런 회신을 보내게 되면 그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. 두 번째는 이제 AI를 접목한 의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방법인데요. 현재는 15분 간격으로 한 의료 정보가 가고 있는데 즉 현장에서 정보를 받고 구급대원이 병원에 갔을 때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것을 거의 1분 단위로 실시간으로만 정보가 전송될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마지막 단계는 소방청과 이제 중앙의료센터 사이의 그런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.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방청에서 또 중앙의료센터에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해서 처음 시행할 때는 300건 가까이 공동 대응인데 현재는 매달 보게 되면 17건, 20건도 채 안 됩니다. 거의 이제 지금은 최근에는 아마 소방청에서 공동 대응 안 하겠다고 선언까지 한 마당이고요. 이렇게 된 배경에는 소방청 산하에 있는 그런 119 구급대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산하에 있는 중앙의료센터하고 과연 대화의 격이 맞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소방청의 입장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산하에 있는 중앙의료센터를 대화의 상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응급의료 체계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의료센터를 좀 독립화시켜서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독립화시켜서 오히려 대화의 상대의 그 위치를 좀 올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